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1포인트, 0.08% 상승한 2071.0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7% 내린 661.9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 비타민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는데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에 약 5천여 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잡음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년 전에 한미약품 사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간도 꿋꿋하게 이겨나야겠죠. 자,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굴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 증시가 계속해서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악재가 있었죠. 경남제약, 우리 그 상큼한 레모나로 유명한 이 경남제약이 상큼하지 않게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악재란 악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뭐 실제로 이제 중국발 악재다, 미중무역 전쟁이라고 하면서 미국 악재 뜨면은 또 영향받아서 떨어지고, 중국 악재에 떨어지고, 유럽 악재에 떨어지고, 이제는 뭐 개별 이슈에도 떨어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에 떨어지고, 셀트리온에 떨어지고,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 폐지한다고 또 위축되고. 이대로 하다가는 정말 이게 과연 호재라는 게 존재는 하는 건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여기서 그 종목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눈이 좀 띄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렵다 하지만 기회는 열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셨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장인이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 산업은 이럴 때 찍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수소전기차 2차전지 미래 산업이죠. 이럴 때 찍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 악재 다 품고 무너지고 있죠.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다 손실이 크다는 건 그만큼 추후 수익을 볼 기회가 너무나도 높다는 걸 뜻합니다. 2008년도 뭐 주식장 무너진다, 나라 망한다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2000 찍고 코스닥 뭐 1000포인트 찍는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결국 수익 나는 종목은 수익이 날 것이고, 오히려
낙폭이 커진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계속해서 네. 박스권 안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제 코스피랑 좀 다른 흐름이었죠. 물론 초반에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코스피는 양봉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네.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오전보다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그렇게 이제 반등에는 좀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절대적인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주들이 오늘 많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남제약이 지금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악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사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레모나를 팔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고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예전에 그 김수현 씨를 이제 모델로 해서 중국에서도 맞아요. 상당한 매출을 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0년치의 매출을 한 6개월 만에 내버리는 뭐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이제 매출을 냈는데 사실 영업이익과 상장 폐지 결정은 좀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이 뭐 지속적으로 뭐 4년 연속 적자가 났던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순한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경영 상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 업종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는 진행을 했어요. 그 제약주들이 일단 뭐 실적이 좋은 제약주들도 있고 안 좋은 제약주들도 있지만 제약주들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악재 때문에 또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해주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빠져줬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G20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부여를 90일 동안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호재가 아니라 90일 동안 불안한 거다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술적인 대응 또는 이 수급 상태를 보면서 지금 현재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보면서 당일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주 투자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풍국주정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13.8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지난번에 우리 현대차 수소 관련해서 이슈 빵 하면서 상한가 갔었잖아요. 이 네, 종목 맞습니다. 오늘도 그 이슈에 힘입어서 올라간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일단 이슈가 하나 나와줬고요. 그리고 일단 실제로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수소차 이슈 이후에 단기 과열이 걸렸는데 이게 실제로 뭐 그냥 투기성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인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 과열이 끝날 때쯤 되면서 내일 추가 급등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지금 실제로 단기 과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3거래일째이기 때문에 실제로 30분마다 지금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제로 지금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과열을 걸었는데 오히려 과열 마지막 날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풍국주정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뭐 실적이 탄탄한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단기간의 수익을 화끈하게 노릴 수 있는 테마성이 있다든지 섹터를 노리고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실제로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뭐 이제 누구누구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급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선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단기 급등을 보여주고 있을 때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냐. 이때 실제로 차곡차곡 실적 그리고 혹은 미래성이 있는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어디서?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풍국주정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살살 밑작업을 들어가고 있을 때 투자자의 눈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대선 관련주로 쏠려 있습니다. 그 사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차 싶어가지고 이제 대선 관련주에서 발을 빼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미 수소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미래성 있고 탄탄한 종목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눈이 이미 다른 곳에 쏠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눈을 똑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셨을 때 추후에 대선 관련주 분명히 한번 낙폭이 크게 빠질 겁니다. 써니전자 뭐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뭐 대선 관련주 과거에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주라고 하면서 우리들 제약이니 뭐니 하면서 과거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 주가 대비해서 50%에서 70% 기본으로 빠졌죠. 그때 한번 이 과열 영상을 띄고 나서 빠질 때쯤에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었냐? IT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실적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가 있었고 실제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잡기에는 늦었죠. 왜냐? 이미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 눈이 쏠려 있는 동안 급등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른 곳에 눈이 가 있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는 정석대로 지금 이러한 미래성이 있는 종목들 지금 출발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찍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풍국주정을 제가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왔지만 풍국주정도 이미 많이 올라갔죠. 지금 바닥주에서 찍을 수 있는 수소전기차, 친환경차 관련주 종목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투자자분들 지금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종목 통해서 올바르게 바닥권에서 수익 이번 타이밍에 제대로 노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골 전문가님의 특징주 살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께서 이슈도 있고 실체도 있고 이런 실적이 바탕돼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는 언젠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정치 테마주에 묶였단 말이에요. 네네. 흥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지금 연관 검색어에 이분을 정치인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정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 가치만 올라가요. 네, 뭐 정치를 뭐 안 하신다고 했다가 네. 뭐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 예전에 대선 출마를 보면은 뭐 대선 안 나간다고 했다가 또 나왔다가 네. 또 나왔다가 또 이제 또 안 했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말바꾸기식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실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건 뭐 이제 실적에 뒷받침되는 뭐 우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 이상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고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20대 남성들이 최고 핵심 지지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핵심 반대층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이제 앞으로의 대권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살짝 주춤하다가 오늘 또 다시 상승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흥국이라는 종목인데 이 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기대감 무슨 뭘 한다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이제 분석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흥국을 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하락을 해줬다가 이쪽에서 11월 달에 이제 장 자체가 횡보하는 장이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 종목도 주가도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한 4,500원의 저항 라인대가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마감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저항 라인대 약 6,000원 라인대를 오늘 살짝 저항을 받았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0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높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많이 올라갔던 뭐 이제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상한가 이후에 좀 이제 눌리려나 하다가 잠깐 눌렸다가 바로 올라가주는 부분들 남선 알루미늄 한번 볼까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좀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지만 여기서 12월 달에
한번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 이상 좀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흥국 오늘 이제 새롭게 조금 이제 편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새롭게 정치 관련주로 좀 편입을 하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이슈도 좋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당일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걸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CJ CGV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일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65,000원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0.95%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네. 이 녹색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녹색선이 무슨 선이죠? 이 녹색선 같은 경우에는 뭐 설정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한 61선으로 좀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61선 같은 경우는 수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급 자체가 조금 빠져나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CJ CGV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지금 60선의 저항을 받고 있긴 해요. 60선의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고점과 고점을 이어갔던 이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빨간색 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쪽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4만 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4만 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 고점과 고점의 지지 라인대를 사실 여기 저항 라인대였어요. 가장 강한 저항 라인대여가지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달 이제 중순에 들어서면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수급선을 돌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런 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집을 할 때는 상승이 아니라 횡보 또는 하락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또 정확하게 뒷받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 지금 현재 매집이 되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65,000원의 목표가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 연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고수익률을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코스맥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5만 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1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수익률은 좋은데 이게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업황 아까도 오프닝 때 좋다고 막 하셨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증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안 좋다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황 그리고 섹터, 그 업종들을 공략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맥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전기차, 뭐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미중 무역 분쟁 그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중국발 악재로 뭐 어닝 쇼크가 터진다든지 많이 이제 주가가 급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추후 이 관계 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발 뭐 한알령, 사드 보복 이슈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시장 위축, 여기까지 이어지는 삼면타로 이어지는 중국 소비주들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는 견고하게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2015년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 주다가 15년도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이 차트는 화장품 관련주 웬만한 종목들이 주봉상, 뭐 일봉상 이 2014년에서 15년도 급등 이후 하락하는 패턴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거의 뭐 붕어빵 같이 판박이 마냥 갖다 붙여놓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맥스 역시 마찬가지 더 떨어지냐 덜 떨어지냐 문제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여기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충분히 추후에 20만 원대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악재가 거치고 충분히 성장세가 이제 악재 이후에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진출을 노리면서 이제 이 중국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또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후에 미래성이 탄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잘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견고하게 잘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죄드리겠습니다. 믿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기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또 현대차가 나왔으니까 수소차 관련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 이제 7조 6천억 대규모 이제 수소전기차 관련된 투자 소식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연일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풍국조정부터 해가지고 뭐 GMB 코리아, EN 코리아, 일진다이아, JNK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실제로 제가 과거에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수소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제가 싹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게 성창오토텍. 그 당시에 분명히 이제 평창올림픽 개최하면서 고점 찍고 떨어진다. 평창올림픽 바라보면서 수소전기차 들고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익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땐 수소차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이슈에 발맞춰서 올라간다면 이번엔 좀 실체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실체로 올라가는 종목을 찍냐? 지금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 아니냐? 방송 보면은 전문가 똑같은 전문가여도 어떤 사람은 주식 기대감에 찍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체에다 찍어야 된다 하고 맨날 말이 바뀌니까 못 알아먹겠다. 다 그도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증시라는 것이 순환을 합니다. 기대감에 오르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실체가 있는 말 그대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 왔다가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이 와줍니다. 수소차는 과거에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기대감이 꺼지면서 무너졌던 종목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대감 안에 실체가 있었습니다. 수소차는. 기대감 거품이 빠졌지만 지금 다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2차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소차 하면은 제가 벌써 말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수소차 올라간다 이렇게 한결같이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나 빠지나.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수소차 지금 수익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과거 평창올림픽 때와는 또 다른 패턴으로 이번에 지금 뭐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시장에서 다시 실체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뀌면 말 그대로 실적 혹은 뭐 수주 이러한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이 실질적인 7조 6천억 투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이슈와 실체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단타적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을 탄생시킨 이 패턴, 바로 전세 역전 패턴의 또다시 포착. 전문가님, 포착. 아, 예. 아, 되셨군요. 이것도 해드려요. 도착 됐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기분 좋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이 많았죠. 과거에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남선알미늄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히든스탁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전세 역전 패턴 관련주들 좋은 기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미동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이 시장이 지금 이번 시장에서 2019 CES 그리고 이제 IFA까지 나아가면서 자율주행이 또 이슈를 받고 수소 전기차 제가 강조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가 기업들의 굉장히 흔히 말해서 타이트하게 속된 말로 빡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벌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냥 몇십억이면 기업들이 그냥 수소전기차 안 만들고 그냥 벌금 맞고 이렇게 다른 휘발유 자동차 내고 이럴 텐데 지금 벌금 같은 경우가 몇 천억 단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친환경차 관련된 요 제품들을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팔려도 일단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제로 현대차가 실적이 이걸로 인해서 다운이 되든 올라가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린 현대차를 찍지 않을 거니까. 관련된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현대차가 잘 되든 말든 어쨌든 그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으면 수혜가 올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미래 성장성에 발맞춰서 미리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 역전 패턴에 포착된 종목이다. 현대바이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제가 전세 역전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최근에 뭐 이제 급등세를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역전 패턴에 포착된 게 기준이 항상 있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패턴이 나와줘야 되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떨어졌던 종목이 최근 바로 이제 그 최근에 터져주는 거래량으로 인해서 신고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주면 여기에서 주가가 고점이 결코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제 보유해서 종가 공략이나 눌림목에 공략했을 때 이러한 식의 추가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전세 역전 패턴에도 포착된 종목이다. 이 수소차 종목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주식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포착하셨나요? 이게 포착이 조금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전세 역전 패턴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시즌에 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전세 역전 패턴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신고 거래량이 좀 떴다라는 것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좀 신고 거래량이 뜬 종목들을 보니까 한 3종목 정도 좀 추려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소차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현대차에서 뭐 개발 안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수소차 뭐 이 정부 정책에 뭐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다. 정책이 안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 자체는 뭐 힘을 좀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좀 쭉 하락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저항 또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딱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을 했고 이때 그 갭상승할 때 한번 거래량이 빵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전 패턴 같은 경우에 신고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는 것에 키포인트를 준다면 신고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여기가 고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좀 눌리거든요. 거래량이 눌리면서 다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지금 약간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식의 지금 패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제 뭐 MACD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6,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니크 일단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뉴로스라는 종목인데, 뉴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뉴로스라는 종목도 뭐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요. 근데 저항을 받는데 뭐 계속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횡보를 하면서 살짝 저점을 좀 낮춰주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최근에 뭐 10월 달장 뭐 피해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하락했다가 11월 달장,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더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서 신고 거래량이 떠요. 신고 거래량이 뜨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눌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니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주가가 눌리는데 거래량도 눌려요. 정확하게 매집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주가 눌리고 거래량 눌리면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좀 동반을 하면서 그 주가도 좀 올라왔고 61선의 저항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장에 한 61선 좀 지지를 받아준다면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우부품 좀 보도록 할 텐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눌리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려버리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유니크보다도 뉴로스, 눌림목에서 좀 올라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이 두 종목 정도로 좀 힘을 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가 남아있죠. 바로 열어볼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종목인데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 굉장히 네.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 독점 그냥 노래를 제가 작년에 수소차 얘기할 때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여기 방송 와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이 독점 그리고 과점을 하는 기업들은 항상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신규 사업, 그리고 이제 수소차, 전기차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 현대차의 공기 압축기를 독점으로 공급한다. 실제로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작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올해 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작년에 이제 수소차를 공략을 하시라 말씀을 드릴 때 2017년 하반기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현대차, 그중에서도 현대차 수소차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의 눈여겨보되 그중에서도 독점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그때와 지금 일맥상통하면서 역시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수익 먹을 구간이 또 와줬고, 작년을 좀 이제 상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소차가 다시 한번 또 저평가되어 있고 원래 이제 올라갔던 주가까지도 올라간다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기 원래 있던 주가까지만 가더라도 수익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주가보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증시가 떨어지면서 원래 주가까지만 가더라도 높게 간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장이 수익을 한번 노린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 압축기 독점 공급이라고 하면은 힌트를 제가 강력하게 드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어렵지 않게 맞추실 거라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특징주에서도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인가 봐요?
아, 네. 어. 이미 일단은 예전부터 조금 이제 정치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좀 편입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특정 정치인들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올라갔었죠.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100%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대감이 무성한 종목이에요. 기대감이 무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글로벌적인 악재로 나와주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이런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정치와 관련되는 종목은 상한가 또는 20% 이상의 급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업종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테마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나 충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하고 연결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 방송 전에 이렇게 많이 정치 테마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남아 있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아마 오늘 종목을 맞추시는 게 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나 종목이 또 많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특정 정치인을 거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정치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보혜양조 이런 종목들 정말 크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져도 그 테마주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올라갔다가 또 이 종목 올라가고 이 종목 올라가고 막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테마는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테마주들은요. 한 달 동안 상승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고점 놀이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 한 달 동안 상승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게다가 뭐 그냥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 또 테마를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한가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타인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추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첫 번째 힌트까지 듣고 최근에 이제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 떠올렸어요. 네. 뭐 한창제지도 있고 보혜양조도 있고 뭐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딱 떠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힌트까지만 듣고 와, 뭐 과감하신데? 남선 알루미늄 보혜양조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찍는다고? 이렇게 고점인데? 과감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힌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아직 올라가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머릿속에 있던 흔히 알고 있던 그 종목들이 싹 사라지고 딱 한 종목이 이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아직 급등을 해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종목인데 보성파워텍을 일단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남선알루미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과거에 남선알루미늄을 이제 말씀을 히든스탁에서도 이제 공략을 해드리면서도 어떠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냐? 이때 당시에 제가 히든스탁에서 남선알루미늄을 공략해드렸는데 이때 제가 공략해드리면서 저는 남북경협주로 드렸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남북경협주로 이제 공략하시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제 이낙연 총리 뭐 관련주다 하면서 막 갑자기 막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남북경협주로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남북경협주인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 뭐 대선 관련주로 다시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이제 남선알루미늄이 좀 대표적이었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이슈를 잡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남북경협주 특징을 말씀드렸죠. 5월 25일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떨어졌는지를 보라. 이거는 보성파워텍은 남북경협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뭐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아직 급등도 하지 않았고요. 신고 거래량은 터져줬는데 뭐 이 주가가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올리고는 있지만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급등세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보성 파워텍을 저는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께서는 보성 파워텍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골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남선알미늄 다시 나왔네요.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남선 알미늄과 그 기술적 흐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남선 알미늄의 기술적 흐름을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뭐 이제 뭐 대선과 관련돼서 또는 뭐 이제 경협주와 관련돼서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쫙 그 매집이 되다가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여기서 상한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여기에 위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뭐 남선알미늄이라든지 보헤 양조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그 후발주자로 치고 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선알미늄 제2의 남선알미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보헤 양조랑도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과 똑같이 쭉 횡보를 진행하면서 매집이 되다가 지지받아주고 상한가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보성 파워텍입니다 하고도 왔고요. 3번 정밀전자도 왔고요. 그다음에 LB세미콘도 왔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적인 전문가님께는 뉴로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뉴로스 그리고 한온 시스템도 보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께 뉴로스, 한신기계 뭐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수염은 다시 한번 길러보시는 건 어떠냐고 이런 메시지도 왔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눈에 띄시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정답자가 있습니다. 저는 X로.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과연 뭘까요?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됩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셨던 그 종목이네요. 뉴로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네, 정답 없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거라서. 뉴로스는 지금 마지막 힌트를 들으셨으면 웬만하면 뭐 검색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실체와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가 과거에 기대감으로 급등을 해줬다면 이번에 실체로 가든 기대감으로 가든 그걸 다 떠나서 올 초에 2018년도 1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9월 달에 잠깐 반짝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올해 1월에 본격적인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급등세를 평창 올림픽에 발맞춰서 올려주었는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행보세를 쭉 이어갔는데 이게 10월 달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원래 여기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질 만한 종목인데도 지금 무너져버린 종목이라는 거죠. 실제 증시로 인해서 오히려 저평가 찬스로 잡을 수 있을 주가적인 메리트가 지금 너무나도 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신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이제 들어올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가격대 5,000원 매물대를 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00원 매물대 다시 한번 오늘 상승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제 쭉 급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 그 가격대를 뚫어주면 충분히 이제 원래 가격대인 7,000원대뿐만 아니라 그 위로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6,000원으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근데 6,000원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목표가일 뿐이고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마지노선 수익률을 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6,000원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권 볼린저 밴드 하단선 4,000원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뉴로스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뉴로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치 테마주가 한 달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단기간에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일단은 제가 뭐 한 달 정도의 상승 구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뭐 남순알루미늄이라든지 보해양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제 남은 2주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을 세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릴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하락장,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죠. 이런 장에서 당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락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기법까지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잡으셔서 이번 연도 말까지 잘 마무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힌트부터 종목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타장인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기회의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단기 공략 구간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통해서 이번 랠리에서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식골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보수적인 투자를 좀 유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외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매매 진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하락장에서 당일 매매로 승부 보는 법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